자, 봅시다. 탄소 원자번호 몇 번? 바로 6번입니다. 그럼 원자번호가 6번이니까 전자 개수가 총 몇 개? 원자번호하고 전자 총 개수는 항상 같아야 되죠. 그래서 원자번호 6번이니까 전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죠? 그리고 질소는 몇 번? 7번. 그러면 그러면 총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알겠죠? 그 다음 얼루미늄은? 얼루미늄은 13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 원자 번호도 기본적으로 외워 놓으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1번에서 20번까지는 꼭 외우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주기율표도 쫙 썼었고요. 그래서 이때 6개, 7개, 13개의 전자 배치를 해내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전자 배치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느 쪽으로 갈수록 안정하고요. 1s 쪽으로 갈수록 안정하고 그 다음에 2p, 3s 이쪽으로 갈수록 더 불안정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나와 있는 개수의 전자를 안정한 것부터 불안정한 것까지 쭉 채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한 게 1s고 그 다음 2s고 2p인데 말씀드렸다시피 한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 개수는 몇 개까지? 2개. 그리고 한 오비탈에 전자 2개가 들어갈 땐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불렀었죠? 전자 2개가 들어간 이런 상황을 전자 쌍이라고 했죠. 그리고 혼자 들어가 있는 전자는 뭐라고 불렀어요? 홀 전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자가 쌍으로 들어갈 때는 무엇이 달라야 된다 그랬어요? 전자가 쌍으로 들어갈 때는 스핀의 방향이 달라야 된다고 했죠. 이게 그 잘못 얘기를 하면 스핀이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스핀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요 둘의 스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요소도 있고 다른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둘은 스핀의 크기는 같은데 스핀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엄밀하게는 스핀이 다르다가 아니라 스핀의 방향이 다르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써놨냐면 하나는 위쪽 화살표, 하나는 아래쪽 화살표로 쓴 거죠. 그게 1S에서도 2S에서도.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EP 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EP 오비탈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세 가지를 PX, PY, PZ라고 표현해요. 알겠죠? 이 표현도 관습적인 표현이니까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P 오비탈이 세 가지인데 그걸 EPX, EPY, EPZ라고 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그 세 개의 오비탈에 나머지 전자 두 개를 채운 거죠. 그러면 이때 총 전자가 6개니까 순차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채운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첫 번째 선택지 가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냐를 물었습니다. 보이세요? 자, 이거 보시면 첫 번째 알아둬야 될 말 바닥 상태. 바닥 상태는 영어로 뭘까요? 바닥 상태 영어로. 바로 바닥 상태는 영어로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래서 여러분 혹시 체벌 당해본 적 있나요? 체벌. 체벌 당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뭐야, 성현아, 체벌 당해본 적 있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현진, 그 체벌 다녀본 적 있어요? 민성훈님, 진짜로요? 훈이는 체벌해 본 적 있죠? 훈이는, 없어? 그래요. 사실 체벌하면 좀 부정적이죠, 그죠? 왜냐하면 되게 조금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죠? 때로는 이거 진짜 신고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놀라지 마세요. 놀라세요. 체벌은 동서고금이란 말 알아요? 동서고금? 예, 동양, 서양, 옛날 그리고 지금을 포함한 미래에도 체벌은 무조건 존재해요. 어디에서?
청소년기 교육에서는 체벌이 무조건 존재해요. 청소년기 교육에서는. 성인 교육에서는 체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인 교육에서는 페널티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그게 결과로 학점으로 나갈 뿐이에요, 성인 교육에서는. 근데 청소년기 교육에서는 무조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체벌이 무조건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계속 있어요. 영원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 왜? 바로 청소년기 교육은 무엇을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바로 청소년기 교육은 사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사람을 만든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냐?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을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는 사회화를 시키는 거예요. 사회화. 그러니까 이때 뭘 가리키냐면 각종 프린시플을 가리켜요. 프린시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인으로 커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 예를 들면 빨간불엔 건너면 안 되고 이런 것들까지 다 프린시플이에요. 빨간불에 건너면 사람 아니죠. 사회화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원시인들 뭐 데려다가 놓으면 빨간불에 건널지 파란불에 건널지 구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걸 프린시플, 그런 걸 하게 해주는 걸 청소년기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교육은 철저하게 뭘 배우는 거냐면 약속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 사회의 약속. 그 사회의 약속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사회 약속이 대표적인 거. 바로 1 더하기 1이 2인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건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죠. 1 더하기 1이 2인 것은 증명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인간이 약속을 한 거예요. 1 더하기 1을 2라는 논리로 표현하자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아주 세련되게 표현한 걸 그걸 수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걸 가리키는 이유가 이걸 할 줄 알아야 사회 속에서 인간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못하면 패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패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체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되게도 그 체벌과 폭력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교육자적 관점에서 지금 이 녀석의 프린시플이 좀 떨어진다. 그럼 이 녀석의 물리적 고통을 줘서라도 약속을 지키게 해야 되겠다. 라는 엄정한 철학적 수준을 통해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체벌을 행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교육자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수준의 교육자는 피교육자에게 정당한 수준의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교육자는 사실 인류 역사상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체벌이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때 체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조선시대 때 체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뭐냐면 야야 이리 와봐라. 그럼 예 스승님 너 이래서야 되겠느냐? 너 지금 이대로 가다가 과거 급제는 물론이거니와 인간 구실도 못한다. 스승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너 이번에 잘못한 게 있으니 그만큼 너 이게 혼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너가 혼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적어줄 터이니 이걸 엄마께 전해드려라. 그럼 네 스승님, 선생님, 훈장님 그걸 들고 가요. 그럼 딱 보고 그걸 엄마하고 아빠가 딱 읽으시는 거예요. 알겠다 하면서 엄마가 아빠가 밖에 나가서 회초리를 꺾어 오는 거예요. 이 잘못의 개수만큼. 그걸 다시 학교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훈장님이 그걸 보고 아이고 이번에 7개구나. 자 엎드려.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원래 조선시대 때 체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사람 가만히 있는데 뺨때기 때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체벌인데 이게 요즘 현대화된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로망이나 가오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체벌이 폭력으로 이어져서 약간의 체벌도
완전히 이 폭력으로 규정을 해서 완전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체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NO! 체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어떤 식으로? 벌점이요. 화장실 청소 있죠? 그게 다 체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늦게 가고 가면 점수 뭐 깎이죠. 그 다음에 막 선생님이 환경 미화 시키죠. 봉사활동 시키죠. 그거 솔직히 편해요, 괴로워요? 괴롭잖아요. 그런 게 다 체벌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는 체벌이 무조건 있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대학생인데 여러분들한테 잘못했다고 화장실 청소 시키면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체벌 중 특히나 미국 엄마들이 누구? 오 동범스. 아니 네 갔다 올게. 들어. 동범스 웬일이야? 가만히 있어. 이 책상 하나만 빌려. 죄송합니다. 이건 있습니다. 예. 네. 자, 동범스. 자, 저기 앉아. 여기 딱 들어가면 되겠다. 동범스. 고마워 와줘서. 의자가 하나 남았어요. 고마워. 됐어. 그래서 특히나 미국 엄마들이 가장 많이 쓰는 체벌이 뭐예요? 미국 엄마들. 왜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총이야. 그래서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미국 청소년들 사고 많이 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엄마들이 가장 많이 쓰는 체벌 바로 외출 금지요. 너 외출 금지. 밖에 나가서 농구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혹은 TV 시청 금지. 이런 게 체벌이에요. 체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외출 금지 영어로. 외출 금지 영어로. 외출 금지. 성현이 안 해. 외출 금지. 뭔지 아세요? You are grounded. 가 외출 금지예요. 네, you are grounded. 원래 ground 뜻이 뭐예요? 운동장 방바닥이잖아요. You are grounded. 무슨 말이에요? 너는 방바닥이 되었다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방바닥이 돼? 여기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집안에.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외출 금지라는 뜻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것도 언제까지 통한다? 청소년기요. 여러분 대학교 3학년인데 훈이한테 너 TV 시청 금지 하면은 대학교 3학년인데 TV 못 보가 부르시든가 뭐 이렇게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하는 게 체벌이라는 게 딱 요맘때 통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그라운드 알겠죠? 그러면 그라운드란 말의 뜻이 뭐라고요? 방바닥에 붙어 있는 걸 뜻하죠. 그럼 방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딴짓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러니 자연과학에서는 가장 뭐한 상태? 안정한 상태. 를 뜻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첫 번째 1 탄소가 원자번호가 6번이라고 했죠. 그럼 전자가 몇 개? 6개여서 그 6개의 전자를 어떻게? 1s 오비탈에 둘, 2s 오비탈에 둘, 2p 오비탈에 둘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1s2, 2s2, 2p2라고 쓴 게 있는데 이렇게 위첨자로 써놓은 이런 숫자 있죠. 위첨자로 써놓은 숫자가 뭐냐면 그 오비탈에 배치된 전자 개수를 이런 식으로 위첨자로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s 오비탈에 전자 2개 있죠. 2s에 2개, 2p 다 해서 2개가 있는 걸 이렇게 쓰면 뭐 사실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편하긴 하지만 쓰기 귀찮잖아요. 그걸 실제로는 이런 꼴로 더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리 갈수록 안정하고 이리 갈수록 불안정하다고 했는데 이리 갈수록 안정하다, 이리 갈수록 불안정하다의 근거가 뭐예요? 이리 갈수록 안정하고 요리 갈수록 불안하다라고 했던 것의 근거가 뭐예요? 어제 했었죠? 아니, 그저께 했었죠? 안정하다, 불안정하다의 근거. 바로 싸움 원리요. 그래서 이렇게 샥샥샥샥 사소돈을 정리해서 순서 정하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뭐 그거 이렇게 한 번만 해보면 되고 사실은 뭐 이렇게 이런 수준에서는 그냥 외워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외워놓으면 1S, 1S, 2S, 2P, 3S, 3P 이렇게 외워버리면 오히려 그냥 금방 더 판단할 수 있죠. 그 순서대로 전자기수를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말씀드렸다시피 1S2, 2S2는 이렇게 전자 쌍으로 존재하지만 여기에 있는 지금 두 번째 이 P2 전자 배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P2 전자 배치. 그럼 이 P2 전자 배치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PX, PY, PZ 보이시죠? 여기에 전자 두 개를 배치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자 두 개를 만약 이렇게 배치시켰다. 돼요? 안 돼? 절대 안 되죠. 이렇게 되면 틀린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절대 존재 불가합니다. 뭘 위배하는 거죠? 바로 요거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위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오비탈의 전자가 두 개까지는 채워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스핀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달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틀린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 PX, PY, PZ 여기에서 두 개의 전자가 짜잔 이렇게 있을 수 있나요? 있죠.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한 오비탈에 두 개 들어가는데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은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PX, PY, PZ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있을 수 있지요. 있지요. 왜냐하면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전자가 최대 두 개까지니까 몇 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개씩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어떤 생각을 해도 좋냐면 한 오비탈에 전자 두 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전자 쌍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 간 청력이 커져서 분리할 수 있다라고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가 쌍을 이루면 그만큼 전자끼리 거리도 가깝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자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기적인 입자죠. 전기적인 입자인데 같은 전하다 인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어요? 청력 있죠? 그래서 전자가 쌍을 이룰 때는 청력이 다소 발생해서 불리하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자가 서로 홀전자로 존재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상황에서는 전자 간 거리가 멀어지고 청력이 줄어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청력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불리해지는 거예요? 더 안정해진 거예요? 더 안정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앞선 상태보단 이게 더 안정한 상태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X, PY, PZ에서 두 전자가 이렇게 돼 있다.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다. 이러면 이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얘가 가장 안정하죠. 안정한 상태죠. 무엇을 만족하고 있죠? 요거는 훈투루를 만족하고 있는 거죠. 자, 훈투루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가 쌍을 이루는 게 좋아요, 홀전자가 있는 게 좋아요? 홀전자가 있는 게 좋은데 이때 홀전자가 있을 때 스핀 방향이 어떻게? 같아지는 게 더 안정하다고 했죠. 스핀 방향이 같아지면 그 전자들끼리 자기적인 인력이 생겨요. 완벽하게 대응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 물리 시간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도선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기죠?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여기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생기죠. 이런 걸 설명하는 법칙이 이런 거 설명하는 법칙 오른손 법칙이잖아. 이 오른손 법칙으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도선 두 개가 있는데 양쪽 전류 방향이 같아요. 그럼 두 도선 사이에 인력이 생겨요, 청력이 생겨요? 인력이 생기죠? 반대가 되면 청력이 생기고요.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같을 때 인력이 생기는 것처럼 스핀 방향이 같을 때 자기장 사이에 둘 사이에 자기적인 인력이 나타난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여도 되나 이게 명확하게 1대1 대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핀이 같다라고 하면 막 열심히 계산하면 에너지가 안정해지는데 그걸 화학 원수준에서 묻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훈투의 룰이다라고 답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땐 홀전자가 많을수록 좋고 홀전자 사이의 스핀이 같을 때 가장 안정해진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이것과 요 둘 비교하면 어디가 더 안정할까요? 어디가 더 안정할까요? 요 경우는 이 둘은 에너지 준위가 같아집니다. 즉 에너지적으로 동등해서 둘 다 가장 안정한 상태입니다. 자, 왜 에너지 준위가 같으냐? 여기 보시면 XYZ 보이시죠? 이 XYZ는 3차원 좌표 평면에서 3차원 좌표계에서 X축, Y축, Z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3차원 그 좌표에서 X축, Y축, Z축은 서로 절대적입니까? 서로 상대적입니까? XYZ는 공간상에서 서로 상대적일 뿐이죠. 자, 뭔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축 세 개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이게 Z축이야. 그럼 Z축이면 X축, Y축이라고 하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상태에서 ZX, Y라고 하지만 이 Z가 항상 고정되어 있냐는 거죠. 아니죠? 뭐 이렇게 움직이면 Z가 X 되고 Y가 Z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서로 구분되는 세 개의 축이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게 공간적으로 그게 XY냐 XZ냐에 대한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 배치를 할 때 이렇게 P2에 대해서 두 홀전자를 같은 방향으로 요렇게 배치해도 에너지적으로는 동등하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 말은 요렇게 쓰나 혹은 이렇게 쓰나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 같다는 얘기예요? 다 같은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가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인가요? 가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맞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가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맞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택지다. 자, 그러면 3. 바닥 상태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뜰 상태.
바닥 상태 아닌 건 바로 들뜬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들뜬 상태라고 하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excited state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바로 바닥 상태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하지 않은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안정한 건 한 가지 상태이지만 들뜬 상태는 한 가지 상태예요, 여러 가지 상태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태인지라 excited states, 알겠죠? 그럼 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예를 들어보자면 example, 저기에 있는 탄소 6개의 경우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1s2, 2s2, EP2가 돼야 이거 바닥 상태 이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따라 3s의 전자가 하나씩 아시겠죠? 네. 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2개씩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면 p 오비탈은 최대 전자를 몇 개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p 오비탈에 하나 있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전자가 p 오비탈에 있어야 바닥 상태인데 뭔가 외부적인 요인, 뭐 대표적으로 뭐 빛 같은 걸 쬐어줘서 흡열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자가 좀 더 불안정한 3s 쪽으로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바닥 상태가 아닌 들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기억됐고요. 그 다음 니은. 지운다? 네. 지운다. 후샤. 니은. 자, 니은은 뭐냐? 파울리 베타올리에 뭐 어떻게 되느냐? 나는 파울리 베타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나를 보시면 전자가 7개죠. 7개라 1s2, 2s2, EP3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요거죠? 전자 2개 채워졌는데 스핀 방향이 같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하죠. 그래서 파울리 베타올리를 만족한다 안 한다? 아, 위배하는구나. 그 다음 디귿. 자, 디귿은 뭐냐면 바닥 상태의 원자 얼루미늄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7이다.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때 디귿 이온 전자 배치. 이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자, 첫 번째 1. 자, 예를 들어 얼루미늄. 자, 얼루미늄이 원래 13번이죠. 요 놈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싸움 원리에 의해서 1s, 그 다음 뭐죠? 1s 다음 2s, 2s 다음 뭐죠? EP 다음 누구죠? 3s 다음 3p,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되는데 뭐 여러분 수준의 공부에서는 뭐 너 넘어갈 것도 없어요. 여기저기서 충분해요. 자, 이때 순차적으로 13개의 전자를 채우면 되거든. 자, 1s 오비탈은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2개. 2s도 2개. 근데 2p는 최대 몇 개까지? 6개라고 했죠. 그러면 13개인데 2, 2, 6 해서 10개 채웠죠. 그럼 3개 남죠? 그 3개를 2개, 1개. 이렇게 채우는 게 바로 얼루미늄의 바로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디로 갈수록 안정하고 어디로 갈수록 불안정하다고요?
이리 갈수록 불안정하고 이리 갈수록 안정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럴 때 이온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가장 불안정한 오비탈 전자들을 제거하여 양이온을 만들어냅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디로 갈수록 안정하고 어디로 갈수록 불안하다고 그랬어요? 이리 갈수록 불안하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얼루미늄이 3 플러스면 전자를 몇 개 떼어냈다는 얘기예요? 3개 떼어냈다는 얘기죠. 어디에 있는 게 가장 불안정한 3개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2 더하기 1 한 것을 이온화할 예정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 뜯어내면 누구만 여전히 남아요? 얘네들만 남죠? 그러면 1s2, 2s2, EP6 그게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된 거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얼루미늄 3가의 이온의 전자 배치다. 됐습니까? 됐죠? 자, 쓰십시오. 됐죠? 그 다음 이 문제에서 직접 묻지는 않았는데 또 알아야 될 그 전문 용어 혹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잠깐 지워도 되겠죠? 지우고 짜자자잔. 지금 여기에 있는 ES, EP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밸런스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뭐 원자가 오비탈 이렇게 번역해요. 자, 얘는 뭐냐면 전자 배치 된 것 중 N이 가장 큰 오비탈들을 뜻하는 말이 밸런스 오비탈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N의 뜻이 뭐겠습니까? N 주양자수겠죠. 주양자수. 그럼 자 봅시다. 탄소 1s2, 2s2, EP2면 주양자수가 1이 커요, 2가 커요? 2가 크죠? 나머지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는 1이 아니라 2가 다 밸런스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런 애들 말고 요런 애들을 지금 여기에서 밸런스 오비탈이라고 한다. 무슨 말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요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준다. 지우자. 자, 요 1, 2 다음에 3이라고 쓰겠습니다. 세 번째, 밸런스 일렉트론. 우리말 번역은 원자가 전자입니다. 이 녀석은 뭐냐면 바로 밸런스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최외각 전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밸런스 일렉트론 혹은 최외각 전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화학
가능성을 보이는 전자들이어서 그래서 루이스 닷 스트럭처로 나타냅니다. 자, 루이스 닷 스트럭처 어제 그렸죠? 자, 예를 들면 저기 탄소 같은 경우 점땡이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렸고요.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렸고요. 얼루미늄은 하나, 둘, 세 개를 그렸거든요. 요거 다 외우라고 했죠? 그게 어디서 온 거냐? 여기서 온 겁니다. 탄소의 밸런스 오비탈 2, 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거를 점땡이 하나, 둘, 셋, 넷. 자, 물론 요거는 파울리, 베타울리가 틀리긴 했지만 어쨌건 p 오비탈에 3개가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가장 적절하게 Px, Y, Z에 대해서 하나씩 있는 게 가장 훈투르를 만족하는 안정한 녀석이죠. 그러면 이것도 밸런스 오비탈, 최애각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걸 점땡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얼루미늄. 아이고, 아까 지웠네. 얘가 얼루미늄 3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에 얼루미늄에서는 아까 3S하고 3PXYZ에 하나, 둘, 세 개의 전자가 있었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세 개가 1S, 2S, 2P보다는 얼루미늄에서는 요 녀석이 밸런스 오비탈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하나, 둘, 세 개를 여기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표현한 거지. 아시겠죠? 아예? 되죠? 그리고 4. 코어 일렉트론즈란 말을 써요. 코어 일렉트론즈. 자, 이걸 그냥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핵전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원자에게 전자가 들어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 바로 최외각 전자가 아닌 전자들을 코어 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뭐가 아닌가? 최외각 전자가 아닌 전자들을 코어 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여기서는 누가 코어 일렉트론? 얘들이요. 이게 코어. 알겠죠? 만약에 얼루미늄 중성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요까지 전자 배치가 원래였다면 어디가 코어? 여기서도 요까지가 이게 다 코어. 아시겠죠? 근데 얼루미늄 3가에서는 누가 코어? 이게 코어. 왜냐면 얼루미늄 3가는 이게 진짜 이게 없는 거니까 얼루미늄 3가에서는 최외각 전자가 요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런 식의 구분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 꼭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되죠? 되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저번 배울 때는 이온 그 양이온 만들 때 있잖아요. 제일 밖에 거를 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바꿨고요. 이거 바꿨고. 전이 금속에서는 어. 그 밖에랑 높은 거랑 다르잖아요. 전이 금속 얘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합시다. 전이 금속은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전이 금속까지 하려면 뭔가 추가적인 내용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많이 알아야 돼서 지금 좀 그렇고 지금은 이렇게 S 오비탈, P 오비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전이 금속은 또 나중에 아주 심하게 잘 배우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내가 한번 풀어보라고 했는데 내가 적어도 20번까지는 풀어오라고 했죠. 혹시 여기서 잘 안 풀리더라 질문하고 싶다 있었나요?
잘 안 풀리더라. 9번. 9번 좋고요. 또 그다음. 또 그다음. 9번하고 17번이요? 17번. 9번, 17번. 좋습니다. 19번이요? 9번, 17번, 19번. 좋아요. 그럼 요 9번, 17번, 19번을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그떠세요. 9번, 17번, 19번. 좋아요. 저번 시간 영상 없습니다. 영상이요? 잠시만요.